이는 채점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이제 뭐 3등급 써도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시간 내에. 못 풀어봐야 시간 내에. 자, 14번과 17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봅시다. 인간의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 인간 중심주의와 달리 리디 정보 철학은 인간의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이다.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디는 어, 인포그라 부른다.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다른 정보로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는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 발생시킨 주체이다.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며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의 별도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 중심주의와 대비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인간은 정보적 존재다 이런 거죠. 인간은 정보적 존재. 그래서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로 이루어진 존재로 보는 거야. 인간의 속성과 행위, 정보로 환원될 수 있고 인간은 다른 정보적 존재들과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플로리디 정보 철학에서 인간은 정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인간을 도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부터. 자, 두 번째 문단은 어, 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에 달리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정의한다. 그러한 연결 속의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는 플로리디는 주장한다.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이 내재적 가치 있음에서 찾음으로 인공물로까지 그 범위를 확정한다. 자, 그래서 계속 있음과 인포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플로리디는 있음을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주체와 대상이 맺는 관계로 보죠. 그래서 인간뿐 아니라 인공지능까지 정보적 존재, 즉 인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자, 플로리디는 플로리디는 어,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한다.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의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이 공간의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한다. 예를 들어 뉴턴의 생각한 공간은 주체와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의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공간이다. 추상화층이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로 하는 경로이다. 추상화 층위에서 층위에 선택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은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인포스피어의 추상화의 층이죠. 인포그들이 상호 연결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고 하는데 이 공간은 주체가 어떤 관심 목적하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다르게 인식된다는 거예요. 이를 추상화 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화되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약간 이제 인문학 그 사회적 관계에 있으면서 또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분류하고 있는 건데 예컨대 차량 구매 시 안전성을 목적으로 추상화
층위를 선택했을 때 이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가 경제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 유지 비용 등의 정보가 인식된다면 이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는 공간의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낸 허구도 아니다. 정보 철학의 삶의 터전에는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인공지능 등의 비인간 행위자 인간 공존하는 현대 변화 통찰의 의미를 가진다. 즉, 정보 철학의 현대적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정보 철학은 온라인 공간, 인공지능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현대사에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뭐냐면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과 세계를 정보적 존재로 이해하고 인포그를 도덕적 행위자로 보는 관점을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정보적 존재, 그리고 있음과 인포그, 즉 있음은 존재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주체와 대상을 맺는 관계로 보는 거죠. 또 인포스피어 추상화의 층위인데, 그러니까 인포그들이 연결된 것을 그 인포그들이 서로서 연결된 거를 인포스피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주체가 어떤 관심의 목적이 가지냐에 따라서 정보 다르게 인식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보 철학의 현대적 의미를 뭐 온라인 공간, 인공지능, 비인간, 행위자, 인간관계 살아가는 모든 사회를 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주제는 이제 어, 인간과 세계의 정보적 존재다. 그죠? 인포구의 도덕행위를 딱 보는 그 이야기. 자, 그러면 14번. 음. 자,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죠. 자, 지금 이 부분은 1번 볼게요. 있음의 개념은 경험주의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뜻을 지닌다. 자, 이건 틀린데, 있음은 뭐예요? 경험주의 일반적 의미와 같지 않죠. 플로리디는 관계 속에서 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직 경험하지 못해도 그 관계 안에서 아예 정의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인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정보는 모두 음성 정보의 형태로 전달된다. 아니죠. 정보는 음성 정보를 전달되는 것이 아니죠. 정보는 뭐 여러 가지 뭐 화면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그거는. 자, 3번.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속성에 대해서. 그래서 플로리드는 인간의 속성뿐 아니라 인간의 지닌 속성도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이거 속성 행위 나오죠. 네, 속성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걸 정보적 존재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번이가 맞았네. 자, 15번의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봅시다. 15번. 기억. 자,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된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1번. 자, 인포그가 속한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인포가 속한 공간은 온라인만이 아니야. 전체 다 얘기했죠. 예, 전체. 전반적으로, 모든 환경 상호 연결되는 걸 총망라한다 그랬죠. 그죠? 예, 인포구와 그 상호 연결을 총망라하는 공간을 이야기한다. 자, 1번 아니고 2번. 자, 주체가 어떤 추상화 층위를 택하는가에 따라 인포구 행위자 대상 중 어느 하나만 아니죠. 주체가 추상화 층위를 택한다고 해서 인포구가 주체 대상 중 하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3번. 자, 추상화 층위에 의한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는 인포구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적 객관적임을 보장한다. 자, 이것도 틀리죠. 추상화 층위가 객관성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4번. 인포구들이 서로 의존함으로 존재하는 공간은 추상화 층위를 통해 주체가 전적으로 만들어진 허구 아니죠. 5번이 답이죠. 인포가 가지는 속성이란 정보는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어느 관점을 통해 인식하는 가 의존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인포그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 목적, 관점에 따라 정보를 선택하고 구성하여 인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윗글 바탕으로 기역, 미음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기 봅시다. 기획은 인간이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자, 기획은 이제 인간이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가를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과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인데, 하지만 이제 플로리디는 인간의 정보적 존재로 보면서도 인간의 인공물이 무조건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플로리디 입장과 좀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 상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 상충되죠? 답은 그래서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뭐 보지 않아도 니은은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그죠? 모든 정보는 즉 플로리다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죠? 상충은 더 맞고 그다음에 디귿 정보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의 정보와 별개로 존재한다. 자, 플로리다에 맞지 않죠. 그래서 정보는 도구가 아니라 정보는 전체의 관계를 함께 본다 그랬죠. 그다음에 릴 주체가 속한 공간은 그 주체가 어떤 인식의 매개를 경로를 택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 주체의 공간은 추상화층에 따라 선택 영향을 받는 거죠. 이건 상충하지 않죠. 미음,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자, 인공물은 플로디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죠. 네, 그래서 오케이, 6번에 1.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았고 마지막 이제 7번. 자, 17번은 보기는 플로리디와 학생이 나눈 과정에 대해서 윗글을 참고할 때 가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거 한번 봅시다. 학생은 선생님이 강연하는 칸트와 비교하여 듣고 책임의 소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며 작동 규칙도 변경할 수 있지만 자유의지 없는 인공지능 교통통제 시스템, 이 교통 혼란을 일으켰다고 해보죠. 이 경우 선생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 칸트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있음은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학생의 예로 든 시스템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지만 나는 칸트와 달리 그 시스템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정보화 사회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가 늘어나는 반면 더 많은 정보 보유에 대한 인간의 예상되는 결과와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체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그만큼 커지지요. 인포스피어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인간은 나는 호모 포이에티쿠스라고 부릅니다. 선생님께서 뭐뭐로 보시는군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보기에서 학생은 뭐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인공지능 교통통제 시스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리다 관점에서는 뭐예요? 자유의지가 없더라도 정보 사회의 인포그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발생시킨다면 도덕적 평가나 책임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칸트와 비교해서 칸트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칸트는 이제 우리가 정업 명령과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상황들이 선과 영향시켜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인간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없는 인공지능이 교통 통제를 하면 어, 교통 통제를 하다 혼란을 일으켰어.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 그럼 이제 이거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에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그걸 만들었을 때도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 그 정업 명령, 그 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칸트와 비교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번, 1번에 봅시다. 자, 어, ARTCS는 호모 이 에티쿠스에 속하지 않으며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적 행위자로서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자, 이 말을 한번 쭉 보면 그러니까
AITCS는 뭐 칸트 윤리에서 도덕적 행위자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은 이 부분에서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도덕 행위자로서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계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호모 포이에티쿠스 그죠? 자, 어, 자, 요거는 그 호모 포이에티쿠스는 자, 포이가 좀 이제 시죠, 시. 그러니까 시적 인간이야. 시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적 은유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시적 인간을 의미하는 철학적인 거야. 그러니까 논리나 도구 사용, 호모 파베르, 생각,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선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그러니까 요거 자체로 기계인데 그 자체로는 얘기할 수가 없죠. 뭐 인간이 뭐 이 기계가 뭐 창의하거나 이렇지는 않죠. 자, 2번 칸트와 대조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는 비인간 행위자인 ARTC에서는 교통혼란에 대해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칸트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만 도덕적 책임을 주체로 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는 ARTC에서는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플로리디는 이런 관점을 확장하여 정보적 행위자에게 도덕적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는 플로리디가 말한 것 틀린데. 그러니까 그 기계를 사용했다는 거,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는 그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아니라고 하는 건 틀렸죠. 그래서 1번에 3번이고 서원이는 이거를 5번이라 해서 5번 봅시다. 자, AITCS와 같이 인포그들이 상호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생활 환경으로서 인포스피어를 더 나은 공간으로 바꿔 나가는 호모 포이테쿠스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인포그들이 상호 의존하는 인포스피어에서 뭐 인간 관리 책임자의 커진다는 설명이 맞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이해했니? 또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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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11번과 13번. 이제 요즘 공부하기 힘니 어렵니? 어렵습니다. 이제 서서히 공부하기 힘든 계절이 옵니다. 그죠? 여름이 다가오고 오고, 어? 바캉스 간다, 휴가 간다, 그죠? 캠프 간다, 수련회 간다. 너는 여름에 수련회 가니? 교회요? 응. 네. 어디로 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갈 건 가요. 신지는 휴가 가? 아, 모르겠어요. 너는 가족과는 안 갈 것 같고 혼자서 쉴 것 같은데. 자, 쉼도 필요합니다. 쉼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다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디지털 영상에 대한 얘기죠. 현실 세계를 지표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21세기 들어 보편화된 디지털 영상 기술은 영화, 미학, 영화 창작 방식, 관객의 영화 체험 등 영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해 이미지를 가공하는 디지털 후반 작업이 통상적 제작 과정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리얼리즘적 매체라는 오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뭐예요? 디지털 영상 기술은 영화 제작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달라졌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영화는 처음에 발명되었을 때부터 놀라운 현실 재현 능력을 주목받았다.
카메라 셔터를 작동하면서 피사체 이미지가 필름에 새겨진다. 필름 표면에 각인된 이미지는 영화가 촬영되는 순간에 영화 속의 인물, 사물, 공간, 실제로 카메라 앞에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영화는 하나의 기록이자 증언으로 인식된다. 자, 베르토프는 역동적인 현실 세계를 해하나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영역을 눈이라는 명명했다. 그는 영화 눈이 인간의 자각을 확장하며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총체적인 인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자, 이제 그 필름 이미지는 현실 세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표적 성격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필름 이미지는 실제 있었던 것을 찍은 흔적이고, 그래서 필름 이미지 현실 세계 지표성, 그죠? 현실 세계의 지표가 딱딱 된 거야. 자, 세 번째. 자, 필름과 달리 디지털 영화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느슨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0과 1의 이산적인 전자 정보로 저장되며 이 정보들이 디지털 후반 작업 과정에서 제공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러 개의 이미지 합성하거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가상의 인물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졌다. 자, 마노피치는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해 영화 눈의 시대가 지나가고 영화 부수의 시대가 일렀다고 주장한다. 영화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영화가 뭐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는 현실의 사실적으로 재현을 넘어 상상의 세계를 그려내는 이른바 합성 리얼리즘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영화는 사진보다 해야나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이미지는 현실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만들어질 수 있죠. 디지털 영화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도 컴퓨터로 만들 수 있죠. 뭐 공룡, 우주선, 괴물, 가상,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야? 쉽게 말하면 디지털 이미지 꼭 현실에 찍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나오니까 우리 딸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방송대 3학년인데 미술학원을 애니메이션 학원을 다녀. 애니메이션 학원을 다녔는데 어제 그러더라고. 그저께인가. 자기가 뭘 할지 찾았. 얘는 애니메이터가 되는데 애니메이터. 뭐그 전문 용어인 것 같아. 애니메이터. 그다음에 애니메이터 위가 감독이라는데 그게 구성하고 기획하고 너무너무 재밌어. 우리 딸이 이제 그, 그 지난번에 작년인가 전에 제수할 때 서울시 애니메이션 공모전인가? 거기 나와서 입상을 한대. 그래서 아, 재능이 있구나 그랬는데 사실 재능은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재능이야.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자 봅시다. 그런데 변형되고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가 오히려 영화의 사실적 느낌을 강화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어 요즘 뭐지 군체? 군체라는 영화를 허준이 보고 와서 계속 군체 얘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죠? 그 뭐라 그래? 좀비. 좀비들이 예전에 좀비들은 그냥 무조건 뭐 피만 따라서 아주 동물처럼 행했는데 이 좀비들이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집단 지성을. 뭐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하는데 이제 그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리얼리티가 뭐냐면 AI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에게 지금은 되게 인간이 조종하니까 좋은 거지만 실제 무서운 것은 이 슈퍼 AI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산 시스템을 다 붕괴시킬 수 있다라는 거. 정말 그 군체처럼 집단 괴물인데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어. 너무 무섭죠. 자, 스티븐 프린스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공된 이미지를 관객이 사실적으로 인식하며 트루라이즈, 즉 진짜 거짓말 현상을 지각적 리얼리즘에 정의한다. 그 영화가 보여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기반하여 사진적 리얼리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인위적으로 변형된 이미지에 더 강한 사실감을 느끼는 관객의 심리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영화의 관객이 보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지각 기능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에 따라서 필름 영화의 이미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디지털 이미지는 실제성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음, 이제 이 마지막 문단은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 기존 영화 사실성 개념을 흔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영화가 이제 옛날에 이제 사진 뭐 이런 것들은 현상을 그 어떤 화면을 찍어주는 이제는 뭐야 상상 이상의 어떤 초월적인 그런 세계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1번 일거리를 위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거 찾으래요. 자, 1번 필름 영화와 디지털 영화는 이미지 실제 측면 차이가 있다. 그죠? 차이 있다 그랬죠. 필름 영화, 디지털 영화는 이미지 실제 측면 차이가 있죠. 필름 영화는 현실 세계 직접 촬영의 흔적이 강하죠. 반면 디지털 영화는 뭐요? 실제로 없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그래서 둘은 이미지 실제성에서 차이가 맞아요. 맞죠? 2번. 디지털 영화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속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초래했다. 이렇게 됐죠. 아, 이것도 맞죠. 예전에 영화가 현실 그대로 보여준다고 믿었는데, 하지만 디지털 영화는 조작과 합성이 가능하다 그랬죠. 프로라이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 자, 세 번째, 프로라이즈, 인위적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에서 관객이 살짝 느낌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그죠? 필름이 갖는 인위적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에서 이제 이 선지는 조금 표현이 어색하지만 디지털 이미지도 관객에 사실적으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지금과 연결되죠. 자, 영화 기록이자 증언이라 할 수 있는 주장은 영화의 이미지 현실 사이에 실제적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영화는 기록성과 장난이란 극단적 영화의 이미지 현실 사이에 관계적인 연관성을 존재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영화가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관계가 필름 영화에서 강하게 존재하고 디지털 영화에서 뭐요? 약화되거나 달라진다고 설명하죠. 따라서 영화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관계를 말한 내용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맞고요.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0과 1의 정보로 투자되어 관객의 정보를 인지하는 가능성을 받는. 요거는 디지털이 아니고, 그죠? 이거는 이제, 0과 1로 처리될 수 있지만, 하지만 관객이 직접 0과 1의 정보를 변화를 만들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12번. 기업과, 디귿에 대해 파악한 내용은 가장 적절한 거야. 가장 적절한 거. 1번. 기업은 회화에 대한 우리 영화의 우위를, 리우는 영화에 대한 회화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자, 기업은, 지가 베르도프, 리우는 레프 마노비치. 자, 기획은 최초 영화에 대한 우위를 얘기하고 니은은 영화에 대한 최초 우위를 주장하고 있죠. 틀리죠. 저는 무엇이 우월한지 말하지 않죠. 필름과 영화의 디지털 영화의 에, 이미지 성격 차이를 말할 뿐이에요. 2번. 자, 디귿은 영화의 현실에 재현 능력, 디귿은 영화의 관객의 인식을 중요하게 해요. 디귿, 스티븐 프린스. 자, 그래서 2번이 맞네. 디귿은 뭐야? 영화 현실 재현 능력을 리얼 영화를 보는 관객의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디귿은 그래서 디귿은 전통적 영화관 즉 필름 이미지를 재현한 거고 디귿은 디지털 영화에서 관객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는 중요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내용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3번. 자, 이제 그 외부 내용을 통해서 보는 건데 13번 봅시다. 다음 영화 감독 A 감독 인터뷰도 윗글 인터뷰를 바탕으로 가나에 대한 비평을 작성한다고 할 때 연령 적절치 않은 것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기자. 감독님께서 이전 영화에서 필름 작업만 고집하시다가 이번 작품은 디지털 기술 사용하는 특별 의도가 있나요? 제가 디지털 영화에 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컴퓨터 그래프로 가상세계를 표현한 영화가 유행하고 있지만 시각적 쾌감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영화가 언제나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를 원했고 삶의 다양한 양상들이 제 영화에 드러나기 원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번엔 역사적 사건의 현실성을 높이는 목적으로만 컴퓨터 그래픽을 최소한도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많은 관객이 실제 현장에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기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이 리얼 트루라이저 디지털이 더 리얼리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틀린 거. A가 필름 작업을 고집했던 것 중에 가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영화에 대한 현실의 역동적 양상을 포착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죠? A는 고전적 영화에만 예술이라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 영화의 본질적인 것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특정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맞는 얘기고, A가 삶의 다양한 양상들을 자신의 영화에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은 가에서 대한 비평이 A에서 현실적 총체적 인식을 중요하게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삶의 다양성, 즉 문자로마저 보이지만 A가 핵심은 자기 영화에 다양한 삶을 담고 싶다는 개인적 의도는 아니고, 영화는 매체가 현실과 삶을 담아내야 된다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이게 들어있죠. 3번. A가 자신의 영화 현실을 밀접한 관련 맺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통해 나에 대한 비평이 영화와 붓의 합성 리얼리즘을 중시한다는 점 이야기할 수 있겠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부분은, A는 영화가 인간의 역사, 감정, 삶을 담아내는 매체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 영화가 현실을 멀어지고 조작된 이미지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건데, 즉, 영화 구조 합성 리얼리즘을 중시하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요 부분은 이제, A가 자신의 영화의 현실과 밀접 관련을 맺고 있기를 바란다는 거. 그죠? 리얼리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현실의 밀접 관계를, 어, 그런 걸 요구했어. 그죠? 어. 그런데, 나에 대한 비평에서, 나, 이번 작품에서는 디지털로 사용했어. 나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영화, 붓의 붓과 합성 리얼리즘을 중시한다는 점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걸 중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의 현실성을 높이는 목적으로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과거 역사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실제 화면에서 못 잡아낸 거는 디지털로 사용했다는 거지. 그게 뭐 더 중시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게 틀린 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고, 좀 덥고, 또 힘들지만, 부지런히, 계속 꾸준히, 음, 꾸준함이 가장 큰 거죠. 꾸준히 잘. 자, 다음 시간, 금토는 문학으로 갈게요. 내가, 내일이나 꼭 풀어놓으세요. 목요일 날 문학 지문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도 수고했고, 푹 쉬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음.